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어린이 환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치료받을 응급실이 없어 100분 넘게 헤매다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모두 거절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A양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실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정했냐면요. 제가 당했어요. 저희 아이가 돌도 안 됐는데 41.6도까지 상세 불명의 고열이 새벽에 발생이 돼서 겁나지 않습니까? 응급실 뺑뺑이를 3번 당했어요. 오늘 주제는 살짝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예, 저도 미리 봤는데 좀 걱정도 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이 유튜브는 제가 거짓 없이 진솔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으니까 솔직하게 담아내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단순히 뉴스나 매스컴만 보면 의사가 부족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장님께서 강원도 문막 지역에서 특히 아이들도 진료를 하시면서 필수 의료과의 최전선에 계신 분이잖아요. 필수 의료라고 얘기하면 저는 좀 부족합니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더 내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냥 저는 조금 거든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도 좀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저희 집에 아이들이 2명 있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 응급수술이 필요할 때 혹은 우리 아이가 밤에 머리를 심하게 다쳤을 때 그랬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가. 사실상 그 사회에서 응급실이 셧다운 된다는 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정말 선진 사회라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현장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이든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전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응급실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것도 질문부터가 좀 민감해요.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의사가 없어서가 맞나요? 의사가 없어라기보다는 배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전문의를 따기 때문에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아과 전문의 수는 OECD 국가에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수준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전문의도 여기서 나오시지만 3,160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10여 년 전에 이대 목동 신생아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2017년 당시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수가 4명이 80분 사이로 잇따라 심정지로 사망했어요. 대법원은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여론과 그 당시 국민 정서는 마치 그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던 의료진 분들을 아주 흉악범을 다루듯이 다뤘거든요. 3명의 의료진이 구속이 됐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담당하던 교수님은 당시 병투병을 하시는 중에도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던 분이셨어요. 자세하게 개인사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현장에 사명감 있게 지키시던 분이었거든요. 지금이야 감염 사고로 무죄가 판결되고 다 지나갔지만 당시에 우리 의대생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소아과 의료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수사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희생되신 유족분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하고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당연히 분노하고 제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엄청나게 괴로울 테지만 우선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신생아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중환자실에서 계신 분들은 굉장히 생과 사가 위험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감염, 그게 호흡기 감염이든 2019년에 왔던 코로나 감염이든 우리가 그거를 한 사람한테 다 책임과 사법 형벌을 몰아가진 않았잖아요. 특히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도 정말 안타깝고 저도 괜히 죄송한 느낌이지만 우리가 특정 감염 사고에서 해당 의료진을 저렇게 형사로 구속하고 이렇게 처벌을 하는 거는 그때 당시는 좀 속 시원할 수도 있고 아이고 잘 됐네 이러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소방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불을 못 꺼서 건물에 전소가 된다든지 혹은 사망사고가 났다고 소방관 분들을 구속을 시키고 가혹하게 형사재판에 가서 큰 형벌을 받고 하신다면 과연 그 위험한 불을
다음에는 누가 끌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스승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의사라는 존재가 대단한 게 아니다. 어차피 병원에 오는 100명 중 80%의 환자는 의사가 꼭 뛰어나지 않더라도 저절로 좋아지거나 충분하게 나을 수 있는 병들이 많고, 의사가 개입이 되어서 의사의 능력으로 환자를 살리거나 하는 일들은 20%도 채 안 된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한 10몇 년을 있다 보니까 극히 공감하거든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우리 인간은 태어남과 죽음을 병원에서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과 사의 최우선에 가시는 내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특히 소아과도 저렇게 중환자실을 다루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사명감이 기본 투철한 분이세요. 그 계통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는 게 저는 필수 의료 사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흔히 의사들은 좀 단어가 그렇지만 본미세 욕도 많이 먹고, 저는 내려놓은 사람인데,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다 할 때 제가 제일 보람받고 위로받거든요. 물론 당연히 저도 이 병원을 잘 운영해야 될 책임자로서 당연히 월급도 잘 주고 잘 치료도 하고 해야죠. 제가 그래도 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이 해외에서도 오래 사시다 보면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나라예요. 그냥 우리가 맹장 수술만을 비교했을 때도 한국보다 일본이 2~3배 이상 높은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가를 일본은 꾸준히 물가 상승 대비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일본에서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제도, 산과 의료 보상 제도가 있대요. 우리가 분만 과정에 발생하는 중증 뇌성마비, 의료의 탓이 아니라 산모가 노산을 한다든지 혹은 뱃속에서 혹은 출산 과정에서 불강력적으로 발생한 뇌의 손상, 여러 가지 원인이 그리고 특정 지을 수도 없다라고 배웠거든요. 고랬을 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하는 등의 필수 의료에 대해서 많은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필수 의료 분들한테 어쩔 수 없는 사고, 정말 환자분들은 애석하고 억울한 거 저도 이해하고, 그렇지만 의료진 분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은 더 법적으로 보호해서 의료진들을 많이 양성하는 게 우리나라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 원인인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실에 있는 의사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치료만 하고, 만약에 소아정형외과 환자 골절이다 그러면은 소아정형외과로 넘기고, 아이가 머리를 다쳤다 그러면은 소아신경외과로 넘기고, 약간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판례들이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았는데 잘못됐을 때 처음에 받은 그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너무 가혹한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수십억, 그리고 형사 재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응급실에서 처음 받아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주는 거예요. 소아에서 고열, 자 그러면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그 소아를 받아서 뇌염이 있으면 중환자실에 갈 수도 있고, 경련을 하면 소아신경과 의사가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365일 당직을 못 쓰는 형태예요. 왜? 아무도 그 분야를 지원을 안 하니까 365일 중에 운 좋으면 한 100일은 커버가 되면, 운 좋으면 그 날짜에 가면 소아과 진료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당직이 노동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당직이 없는 날에는 응급실에서는 못 받습니다 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도시는 거고. 어쨌든 저도 너무 안타깝고 저도 불안합니다. 그 순간에서 치료해주는 분들을 조금 보호하고 귀히 여기자. 근데 그거는 그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나의 부모님, 나를 위한 일이다. 그래야 그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많아질 거고, 그래야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보다 더 의료 행정에 대해서 더 뛰어난 여러 관에 계시는 분들이랑 지도자분들이 이제 원인을 파악하셨으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해서 우리 젊은 의사들, 젊은이들이 그 분야에 안 가겠다는 거를 사실상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마 그 억지로 시킨 기간만 하고 빠져나갈 겁니다. 보호가 안 되면, 그리고 대우가 안 좋으면 빠져나갈 거고, 자기 선배가 맨날 구속되고 형사재판 받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밑에 지원자들이 거의 사라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법 리스크, 즉 법률적인 보호장치가 일본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래서 제가 정말 주제넘게 이렇게 떠들었지만 그 분야를 지원한 분들은 소위 돈을 밝혀서도 아니고 정말 사명감 하나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도와달라가 아니고 소아과,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산부인과, 내과 중에서도 대학병원에서 중환을 보시는 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좀 법률적으로
사망 사고나 환자 결과가 안 좋았을 때 해결해주는 보상제도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력이 되면 저희 소아정형외과도 좀 해주시면 저희 같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의사들이 더 힘을 내서 좀 위험한 환자가 와도 해보자, 우리 아이 살려보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해야 많이 뽑든 뭐 지역에서 뽑든 그 분야에 많이 지원한다라고 현장에서 보기에는 생각이 됩니다. 실은 이제 자기 가족을 잃는다는 거는 너무나 큰 슬픔이고 또 분노가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위 민사 재판에서 대부분 끝나거든요. 미국도 소송의 나라지만 대부분 민사 안에서 끝나지 거액을 물게 한다든지 뭐 형사 재판까지 가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원도의 소아 외상 환자들의 최전선,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1차 의료니까 저한테 왔다가 심해도 저도 서울대학교 병원 스승님한테 보내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귀를 조금 들어주십사.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조금 보호해 주십사. 그거는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족을 위한 겁니다. 그래야 그 분야에 종사하는 헌신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계속 지원을 하니까요. 자, 우리